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향입니다. 제레미 얼린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디스쿨에서 창의성, 혁신, 기업가 정신을 오랜 기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특히 그는 기술과 창의성의 교차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협업 가능성을 교육과 연구의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페리 클레이본드와 함께 아이디어 플로우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는 아이디어를 단순히 떠올리는 것을 넘어 체계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기술과 철학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퍼드의 혁신 교육 커리큘럼을 압축한 결과물로 창의성 교육의 정수라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뒤 챗GPT가 등장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개념이 아닌 일상의 도구가 되었고 그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AI 시대의 창의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AI에 대해 잘 모를 때 책을 출간했죠. 그런데 곧바로 다시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생성형 AI가 창의적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사고방식을 전환하게 하는 철학적 자극을 줍니다. 그는 기술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시켜왔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글 검색창입니다. 검색창을 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여기에 무언가를 입력해야 해라는 반응을 보이죠. 이 익숙함은 언뜻 유용해 보일 수 있지만 생성형 AI 앞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챗GPT 같은 LLM을 검색창처럼 쓰게 되면 그 깊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상호작용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리 교수는 AI를 대할 때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접근하라고 강조합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지? 라는 부담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력을 미루고 그러는 사이 창의성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사용할 때는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소리는 두서없이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생각이 연결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손가락이 아닌 목소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에 기대는 것이 편안해지는 순간 생산성은 극적으로 향상될 겁니다. 음성은 뇌의 필터를 우회하게 만들어 생각을 정제하기 이전의 날 것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짜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얼리 교수의 강의는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전복시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강의 내내 반복합니다. AI는 검색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AI는 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질문을 이끌어내는 파트너입니다. 제레미 얼리 교수는 AI의 활용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팀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의 연구와 강의에 따르면 AI와의 협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AI를 인간처럼 대우한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AI는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함께 발전시키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협력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과가 낮은 사람들은 AI가 제안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반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그 결과에 피드백을 주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는 마치 사람과 팀으로 일할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만약 동료가 만든 초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지 않고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다시 잡도록 도와주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에서 어떤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얼리 교수는 질문을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단순히 이걸 어떻게 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물어봐야 할 10가지 질문은 뭘까?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AI가 나에게 무엇을 알아야 할까? 라는 메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AI에게 더 좋은 답을 요구하기 위해 더 나은 질문을 만드는 과정은
AI와의 상호작용 자체를 훈련의 장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AI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맡고 있는 업무, KPI, 목표, 책임에 대해 너에게 하나씩 설명할 테니 중간중간 질문을 던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줘. 그리고 나중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추천해줘. 이처럼 AI를 마치 전략회의의 파트너처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창의적 성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를 넘어 인간의 사고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AI에게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구조를 바꾸고 그 질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고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얼리 교수는 이 과정을 협력적 사고의 훈련장이라 부릅니다. 결국 AI는 입력한 질문의 수준에 따라 답을 달리 제공합니다. 얕은 질문에는 얕은 답이, 깊은 질문에는 풍부한 아이디어가 돌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말 걸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AI에게 가볍게 묻지 마세요.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AI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고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레미 얼리 교수의 강의에서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AI와 협업함으로써 얼마나 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는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업 사례를 소개하며 AI의 힘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지 순찰대원과 시설 관리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얼리 교수에게 AI 교육 세션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기술 사용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며 행정 업무나 디지털 기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리 교수는 단 2시간의 줌 강의를 통해 그들에게 생성형 AI를 이해시키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를 활용할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부터 떠올리세요. 그 조언을 들은 한 참가자, 글렌 캐니언 국립공원 소속의 애덤 라이머는 자신이 가장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던 서류 작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카펫 타일 하나 교체하려면 이틀 가까이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도면, 승인 요청, 예산 명세서까지 모두 손으로 준비해야 하죠. 그래서 그는 얼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챗GPT를 활용해 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AI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국립공원의 시설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숙소의 카펫 타일을 교체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작업 명세서, 예산 계획서, 승인 요청서. 이 내용을 간단한 질문 몇 개로 정리해서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양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단 45분 만에 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그는 몇 가지 질문만 입력하면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동료들에게 공유되었고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본부는 이 시스템 하나로만 연간 7,000일에 해당하는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실험, 단 한 번의 시도, 단 45분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얼리 교수는 이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술적 배경이 없는 사람도 단지 태도 하나로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AI를 실험해 보려는 용기입니다. 애덤은 이제 더 이상 반복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현장 관리와 개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도 몰랐던 역량을 발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카펫 타일 교체가 귀찮았을 뿐인데 갑자기 혁신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례는 AI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질문하는 용기라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제레미 얼리 교수는 강의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AI 시대의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 질문에 예상 밖의 답을 내놓습니다. 창의성은 처음 떠오른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그가 과거 한 워크숍에서 만난 미국 오하이오주의 7학년 학생의 포스트잇 메모에서 따온 것입니다. 해당 학생은 단순히 창의성이란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얼리 교수는 이 짧은 정의가 어른들도 잊고 사는 창의성의 핵심을 찌른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처음 생각난 것에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만족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허버트 사이먼이 개념화한 것으로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만나면 탐색을 멈춰버리는 인간의 본능을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창의성의 성장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AI는 이 멈춤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하거나 색다른 제안을 빠르게 보여주고 아이디어를 양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비교와 조합, 반복 실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AI가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I는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좋고 나쁜지 판단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력, 직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AI와 협업할수록 인간 고유의 감각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리 교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깁니다. 손가락보다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목소리는 사고의 흐름을 가로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웅얼거리는 말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디어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AI를 도구가 아닌 팀원처럼 대하세요. 단순히 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피드백 주고 다시 묻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사람과 일하듯 AI와도 협력해야 합니다. AI에게도 질문하게 하세요. 내가 이걸 잘하려면 어떤 정보를 더 알아야 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뭘까? 같은 질문을 AI가 유도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에 안주하지 마세요.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대개 가장 흔한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진짜 창의성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창작자는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뛰어들어야 합니다. AI는 창작자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작자의 상상력과 실행력을 증폭시켜주는 확장 장치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AI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로 AI를 받아들이세요. AI는 창의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던 창의성의 깊이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용자로 남을 것인가? AI와 함께 문제를 탐구하고 성장하는 창의적 동료가 될 것인가? 제레미 얼리 교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작업하라. 이 차이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역량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